안녕하세요. 모두 따뜻한 한 주 보내셨나요? 시장은 10월 27일부터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좀 상승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는데 사실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지표들 예를 들어 뭐 CPI, WTI 기름값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은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이 꺼져가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리세션, 경기 침체와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랑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경기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인베스팅에 가보면은 되게 쉽게 다음 주에 뭐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이걸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한 주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월요일 날 13일이죠. 오펙에서 원래 보고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원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볼 필요가 없는 지표긴 한데 혹시 기름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교란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기름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거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3시간 반 뒤에 크루드오일 인벤토리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기름 저장량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원유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지표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14일에는 정말 대망의 CPI가 발표될 거예요. 여태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지표인지 알고 계시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서는 CPI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 값이랑 식음료 값을 제외한 값이거든요.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어 CPI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그냥 기름값을 보면 돼요. 기름값이 지금 6월부터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이 CPI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코어 CPI 내려가고 있다. 대신에 시장에서는 어차피 코어 CPI 그러니까 기름값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코어 CPI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로 아직까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나라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날에 8시 50분에는 일본의 GDP가 발표될 거고 똑같은 날 16시 오후 4시에는 영국의 CPI랑 PPI가 발표되긴데 이것도 사실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는 미국만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15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 CPI 있다면 이제부터는 뭐 라테일 세일이나 매니팩처링 인덱스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15일부터 나온 지수들이 다 그쪽에 대한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별 3개짜리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라텔세이라고 PPI가 나오게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CPI하고 되게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CPI가 시장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PPI는 그냥 시장을 약간 강화해주는 정도의 힘만 있을 뿐이지 시장 자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라텔세일이에요. 소매 판매업 지수라고도 불려지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7월부터 좀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꺾인다면은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매점에서 사람들이 얼만큼의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소매점에서의 판매량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지표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시장은 좀 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16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되게 중요한 2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니셜 잡 클레임스와 필라델피아 페드 매니팩처링 인덱스 2가지인데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서는 실업수당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실업수당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가 10월부터 갑자기 실업수당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더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 때문에도 사실 시장이 한번 꿈틀했었는데 이번 주간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 데니까 좀 잘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라델피아 매뉴팩처링 인덱스 같은 경우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존재하고 있는 250개의 제조업 사장님들한테 서베이를 돌려요. 당신들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생산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더 생산을 많이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플러스, 아니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사장님들이 만약에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면 플러스가 될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17일 금요일에 보시면은 빌딩 퍼밋,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보게 되는데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건축이란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길면 5년도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 업계에서 이 시장을 좋게 보지 않으면은 빌딩 퍼밋 자체가 되게 내려갈 거고 건축 허가가 내려갈 거고,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면 건축 허가가 올라갈 것이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예측치에서 그렇게 많이 오차를 보이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과 특별하게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진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건 되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아, 우리가 진짜 경기 침체로 가고 있구나. 오늘 여기서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바로 US 셧다운. 이거 뭐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사실 끝난 건 아니에요. 10월 초에 미국의 예산안이 임시 통과되면서 11월 17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유예를 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예산안을 허가해 줄게 라는 그냥 임시 통과안이었고, 다시 미국은 셧다운의 공포에 휩싸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는 셧다운에 보낼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되고 공화당에서는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네 중앙 정부가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책 헤게모니를 계속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방 타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실제로 17일 날 예산이 타결되지 못하고 길게 갈 경우에서는 정말로 이거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 찬찬히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